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이 이란 선박을 납포하자 이번엔 이란이 민간 선박 납포에 나섰습니다. 그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호르무즈에 갇혀있는 이 선원들의 눈물겨운 생존기 현장에서 보내왔습니다. SK 하이닉스의 수익률이 전 세계 글로벌 빅테크 기업 중 1위를 차지했습니다. 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이 보기만 해도 살벌한 복면을 쓰고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상선 3척을 공격하고 대형 컨테이너선 2척을 납포했습니다. 눈에는 눈, 미국처럼 선박 납포하고 작전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첫 소식 박지한 기자입니다. 이란 국기를 단 소형 고속정이 대형 컨테이너선에 접근합니다. 복면을 쓴 무장대원들이 가니사다리를 거침없이 오릅니다. 배에 올라선 총을 들고 수색하더니 기관실로 들이닥칩니다. 현지 시각 어제 새벽 이슬람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던 파나마 국적과 라이베리아 국적의 대형 컨테이너선을 납포했습니다. 이란 측은 이례적으로 납포 작전 영상까지 공개했습니다. 이란 국영TV는 해당 선박이 허가 없이 해협을 떠나려 했고 항법 시스템을 조작해 해상 안전을 위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نیروی دریایی سپاه پاسداران در راستای کنترل هوشمند تنگه هرمز امروز صبح 2 فروند کشتی متخلف به نامهای MSC فرانچسکا متعلق به رژیم صهیونیستی 앞으로도 해협 통행을 감시하고 위반할 경우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두 선박은 납포 이후 이란 연안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란 매체들은 파나마 국적 대형 컨테이너선 유포리아호도 공격을 받고 자초했다고 보도했지만 오만만으로 진입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번 전쟁 발발 이후 이란의 선박 납포는 처음입니다. 최근 미국이 이란 연계 선박 2대를 납포하자 맞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란 측 협상단을 이끄는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은 미국의 해상 봉쇄를 비판하며 노골적인 휴전 위반이 계속되는 한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지한입니다. 미국도 눈에는 눈, 호르무즈 해협뿐 아니라 아시아 해협까지 무관용 원칙으로 이란 선박을 봉쇄하고 있습니다. 이란 유조선만 보면 목박에 막은 뒤 회항시키고 있습니다. 이서영 기자입니다. 미군이 최근 며칠간 최소 3척의 이란 유조선을 회항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벗어난 아시아 해역이었습니다. 선박 추적 사이트에 따르면 이란 국적 유조선 딥시호는 일주일 전 말레이시아 해안에서 신호 포착 후 방향을 돌렸고 한 달 전 같은 해역에서 포착된 100만 배럴급 세빈호도 회항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200만 배럴급 도레나호도 사흘 전 인도 남부 해안에서 확인돼 미군에 의해 차단됐습니다. 미군이 봉쇄작전 범위를 넓히며 이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겁니다. 미 중부 사령부는 SNS를 통해 이란 봉쇄작전으로 현재까지 31척에 대해 회항 또는 귀환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군의 봉쇄를 피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이란 선박이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보도에 언급된 배들의 현황을 하나하나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란 국적의 상선 히어로 2호와 헤디호는 이란 차바하르항에 정박 중이며 유조선 도레나호 역시 인도양에서 미 해군 구축함의 감시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군은 작전 범위를 전 세계 해상으로 넓히고 이란 국적 유조선 등 핵심 타깃에 대해서는 24시간 추적 시스템을 가동하는 등 역봉쇄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지렛대로 협상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채널A 뉴스 이서영입니다. 양국 사이의 협상 이야기는 이어지고 있지만 호르무즈 해협은 여전히 전쟁 같은 대치 상황입니다. 미군이 이란군 함정에게 납포 경고를 하는 이 무전 전문을 저희가 단독 입수했습니다. 배 이름을 콕 집어서 부르는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최다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현지 시각 어제 오전 호르무즈 해협을 역봉쇄 중인 미군 중부사령부에서 발신한 무전입니다. 이란군 선박을 이름까지 정확히 지칭하며 즉시 회항하라고 요구합니다. Iranian vessel, Amir Mohammed. All vessels are advised to immediately return to port if leaving and discontinue transit to Iran if that is your next port of call. 미군의 봉쇄 돌파를 시도하지 말라며 납포 경고가 이어집니다.
do not attempt to breach the blockade. Vessels may be boarded for interdiction and seizure transiting to or from an Iranian port. 미군이 지칭한 배는 이란군 소속 아미르 모하메드호. 물자나 병력을 실어 상륙시키는 배로 호르무즈 해협을 나와 미군이 역봉쇄 중인 오만만에 진출한 상태였습니다. 미군은 돌아가거나 검문받거나 둘 중 하나를 택하라며 불응하면 무력을 쓰겠다고 경고합니다. Turn around or be prepared to be boarded. If you do not comply with this blockade, we will use force. The whole of the United States Navy is ready to force compliance. 이 무전은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한국 선원이 청취했습니다. 이 선원은 이란군 특정 함정을 직접 겨냥한 미군의 무전은 처음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다희입니다. 이런 곳에 갇혀 있는 우리 선원들 점점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식량도 없고 씻거나 빨래할 물도 부족한 그들의 눈물겨운 생존기를 현지에서 영상 보내왔습니다. 홍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식량용 채소를 보관하는 냉동창고 문을 열자 꽉 차 있어야 할 선반이 텅 비어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안쪽 공해상에 2달째 발묶인 외항선 내부 모습입니다. 외국 선사 소유지만 10명 남짓 한국인 선원이 근무 중인데 채소와 과일은 이미 바닥났고 남은 식량은 20여일치 수준. 씻고 빨래할 물도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세탁실은 빨랫감을 모아 주 1회만 열고 샤워 시간도 줄어들었다는 게 한국인 선원의 설명. 항구로 이동해 물을 재보급받기도 쉽지 않은 데다 바닷물을 끓여 담수를 만드는 조수기도 연료가 폭등에 가동이 부담스럽습니다. 보급선을 한 번 부르는데 드는 비용은 1만 달러 수준. 부식과 연료 수급에 드는 돈이 기존보다 3배 이상 뛰었고 담배 한 보루값도 15만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전쟁 장기화로 이 배의 선원 30% 정도는 이미 배에서 내리고 싶다고 의사를 밝혔지만 교대 인력을 구할 길이 없어 기약 없는 기다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날로 악화되는 근무 여건 속에 외국 배에 탄 우리 선원들의 불안과 고립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지혜입니다. 그럼 대체 협상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걸까요? 미국과 이란이 말하는 상황이 엇갈립니다. 자, 뭐라고 하는지 또 속내는 뭔지 워싱턴에서 정다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이란의 2차 협상이 이르면 현지 시각 금요일에도 가능하다고 낙관했습니다. 현지 시각 어제 미 일간 뉴욕포스트는 36에서 72시간 안에 추가 회담이 가능한지를 묻자 트럼프가 가능하다고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트럼프는 휴전 일정에 대해선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트럼프는 같은 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이란과의 협상 일정과 관련해 서두를 필요가 없다면서 휴전 시한도 따로 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중간 선거 때문에 전쟁을 끝내고 싶어 한다는 얘기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I know there's been some anonymous sourced reporting that there was maybe a 3 to 5 day deadline. That is not true. The president has not set a deadline himself. 협상에 대한 트럼프의 낙관적인 전망과 달리 이란 측은 휴전을 재장전할 기회라면서 전투 재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فرصتی است برای ایجاد آمادگی برای بازسازی به عبارت نیروهای مسلح ما فرصتی است برای خشابگذاری. 이란은 특히 미국의 해상 봉쇄 해제를 협상 재개의 조건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폐지시키한 이란 대통령은 악의적인 불신과 봉쇄 위협이야말로 진정한 협상을 가로막는 주요 장애물이라면서 전 세계가 미국의 위선적인 빈말과 행동 사이의 모순을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이란으로 간 우리 특사가 2주 만에 이란 외무장관과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란 정부가 우리 동의 없이 이 면담 영상과 내용을 일방적으로 공개했습니다. 자신들이 미국을 규탄했다는 내용 공개하면서 선전전에 활용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정병한 이란 특사가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 집무실로 들어서며 반갑게 악수를 나눕니다. 정 특사는 아라그치 장관과 나란히 앉아 면담을 이어갑니다. 현지 시각 어제 오후 6시부터
약 1시간 동안 면담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 정부는 면담 직후 38초 분량의 면담 영상과 내용을 SNS에 공개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침략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이 불안정해졌다며 미국을 규탄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이란의 일방적인 공개였습니다. 당초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정특사 활동을 공개하지 않아온 외교부는 뒤늦게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정특사가 우리 선박과 선원의 안전을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외교 관례를 무시한 이란의 여론전에 우리나라가 휘말렸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미국의 동맹국인데 미국을 찾는 게 아니라 이란을 찾는 거 봐라. 이런 식으로 해서 대미 전선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고 했을 가능성도. 채널A 뉴스 이현재입니다. 서울의 한 전통시장에 차량이 돌진해 1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던 사고가 있었는데요. 재판부는 남은 평생 다시는 운전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고 사고를 낸 70대 운전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건희 기자입니다. 휠체어를 타고 법원으로 들어서는 남성. 지난 2024년 전통시장으로 차량이 돌진하는 사고를 내 재판을 받아온 70대 운전자 A씨입니다. 치매 진단을 받고도 운전한 거 인정했습니까? 브레이크와 엑셀 5인에 돌진하신 거 인정하십니까? 당시 A씨의 승용차는 버스를 추월하려고 속도를 높이다 서울 양천구 목동 전통시장으로 돌진했습니다. 최대 시속 76km로 40m가량을 달리다 과일 상점을 들이받고서야 멈췄는데 보행자 1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하면서도 형 집행을 3년간 유예했습니다. 피해자와 유족의 고통을 헤아리기 어렵다면서도 A씨가 앞으로 다시는 운전을 안 하기로 다짐한 점 등을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가 고령이고 치매 때문에 건강 상태가 안 좋았다는 점도 감안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선고 직후에도 재판장은 다시는 운전하지 않겠냐고 재차 물었고 A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채널A 뉴스 이건희입니다. 레미콘 차량이 아파트 담벼락을 뚫고 5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주차돼 있던 차량들 위로 떨어졌는데요. 차량 안에 사람이 타고 있었다면 큰 참사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아찔했던 당시 상황 공국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차량들이 서 있는 아파트 주차장. 대형 레미콘 차량이 아파트 담벼락과 주차된 차량을 잇따라 들이받습니다.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그대로 담벼락을 뚫고 아래로 추락합니다. 주차된 차량들을 덮친 뒤 중심을 잃고 옆으로 넘어집니다. 파편이 사방에 휘날리고 레미콘 차량이 싣고 있던 시멘트가 일대에 쏟아집니다. 확 울리면 나중에 팍 소리가 막 차들을 대갖고 막 119에 전화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레미콘 차량이 담벼락을 들이받고 5m 아래 아파트 주차장을 덮치는 사고가 난 건 오전 9시 5분쯤. 레미콘 운전자가 다쳐 병원에 옮겨졌고 차량 8대가 부서졌습니다. 오가는 사람이나 차량에 탄 사람이 없어 추가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사고가 난 레미콘 차량인데요. 차량 앞부분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부서졌습니다. 레미콘 차량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사고 차량은 보름 전 검사를 받았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내리막길에서 와서 이제 브레이크가 순간적으로 작동이 안 되니까 놀래가지고 큰 사고를 방지하고자 그리고 이면도로 골목길 있는 것을 알고 이제 거의 들어갔는가 봐요. 경찰은 브레이크 결함 가능성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시민들이 이렇게 분노를 쏟아낸 이유, 생후 4개월 된 아기의 그 작은 몸이 어디 하나 성한 데 없을 정도로 학대해 숨지게 한 친모가 이 버스에 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허준원 기자입니다. 법원으로 들어오는 호송버스를 시민들이 막아섭니다. 창문을 연신 두드리며 소리를 지릅니다. 호송버스엔 생후 4개월 된 아기를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 A씨가 타고 있습니다. 아기는 지난해 10월 물을 틀어놓은 아기 욕조에 방치됐다 숨졌습니다. A씨는 19차례에 걸쳐 아기에게 학대를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는데 숨진 아기의 몸에선 20곳 넘는 골절이 발견됐고 온몸에 멍이 가득했습니다.
저항조차 못하는 아기를 마구 때리고 학대하는 홈캠 영상이 공개되며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아기를 소유물처럼 대하면서 분노 표출의 대상으로 삼은 반사회, 반인륜적인 중대범죄라고 질타했습니다. 학대 사실을 알고도 방치한 친부에 대해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허준원입니다. 네, 사건을 보다 시작합니다. 사회부 백승우 기자 나왔습니다. 첫 사건부터 보겠습니다. 그물을 버리고 누가 도망을 갔습니까? 네, 서해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인데요. 같이 한번 영상 보시죠. 네, 충남 태안의 앞바다입니다. 대형 어선 한 척이 보이는데 붉은색 중국 국기가 달려 있습니다. 우리 수역으로 넘어와 불법 조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해경이 중국어로 배를 멈추라 명령하는데요. 들어보실까요? 我们是韩国海警，各停船，立刻停船。 그러니까 지금 중국어로 저렇게 지시를 하는데도 안 따르고 도망간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 중국 어선 그물까지 잘라버리고 주랭랑을 치기 시작합니다. 배 이름도 페인트로 가린 상태였는데요. 해경 고속정이 빠른 속도로 추격해 어선에 올라탑니다. 순식간에 조타실을 장악하고 100톤급 어선을 납포하는데요. 선원 15명을 압송해 우리 수역을 넘어온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네, 다음 사건 이어서 보겠습니다. 섬인 것 같은데 불이 크게 났습니다. 네, 바다에 막혀서 발만 동동 굴렀던 상황입니다. 영상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섬 위로 시뻘건 화염이 치솟습니다. 두 갈래로 난 불길이 마치 용암처럼 흘러내려오죠. 어젯밤 충남 서산의 무인도에서 산불이 난 모습입니다. 그런데 소방이 출동하고도 현장에 접근하지 못하고 3시간 넘게 타오르는 불을 바라만 봐야 했다는데요. 아니, 왜 접근을 못한 거죠? 섬 인근 조류가 강하고 수심이 너무 얕아서 소방 함정 접근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썰물대가 돼서 바닷물이 빠지고 그제서야 섬으로 갈 수 있는 육로가 드러났다는데요. 화재 발생 5시간 만에 불이 모두 껐습니다. 다음 사건입니다. 경찰서에서 감사패 전달식이 열렸는데 감사패를 주는 사람 외국인 여성입니다. 누굽니까? 네, 이 여성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의 프랑스 본사 임원입니다. 경찰이 위조 명품 가방을 유통한 이 땅을 붙잡아 현장에서 6천여 점을 압수했는데요. 이 중 루이비통 제품이 1,700여 점이 달했다고 합니다. 지식재산권 보호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며 수사관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백승우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경기도의 한 농장에서 탈출한 사슴들이 인근 야산에서 발견됐지만 얼마 안 돼 또 모습을 감췄습니다. 수색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당초 알려진 5마리가 아니라 7마리가 탈출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사슴 2마리가 주변을 둘러보며 걸음을 옮깁니다. 다른 사슴들은 풀을 뜯으며 여유를 부립니다. 농장과는 직선 거리로 200m가량 떨어진 야산에서 발견됐습니다. 수색 당국이 사슴을 농장 쪽으로 유도했지만 얼마 안 돼 자취를 감췄습니다. 사슴들이 탈출한 농장 주변 밭에는 농작물을 뜯어먹은 흔적과 발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 밭에 일부 직전까지 내려왔어요. 우리 농막이 있는데 둘레둘레 보고서나 또 다시 이끌고 나중에는 올라갔어요. 당초 사슴 5마리가 일주일 전쯤 탈출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농장주가 6개월 전에도 사슴 2마리가 우리를 나갔다고 진술하면서 수색 당국은 7마리가 산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풀이 없으면은 먹이를 찾아 그냥 들어가고 하는데 요즘에 풀나니까 이게 새풀 먹느라고 안 들어오니까. 수색 당국은 위치 파악에 주력하는 한편 사슴을 유인하기 위해 사료도 뿌려놨습니다. 수컷 사슴은 뿔이 짧은 데다 번식기도 지난 만큼 안전을 우려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전해집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네, 주차선을 넘어 도로까지 침범한 차량들, 무려 200대가 약속이라도 한 듯 도로를 향해 직각으로 차를 대놨습니다. 하지만 관할구청은 단속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그럼 이 차량들 피해 다른 차들이 중앙선을 넘나드는 위험한 상황은 그냥 두겠다는 걸까요? 임종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형 화물차들이 중앙선을 밟고 달려갑니다. 반대쪽에서 오는 차량을 아슬아슬하게 피해 지나갑니다. 자세히 보니 양쪽 도로가에 차량 앞머리가 툭 튀어나오게
직각으로 주차한 차량들이 여럿입니다. 이런 차들이 한두 대가 아니라 중앙선을 넘지 않고는 차가 다니기 힘들 정도로 도로폭은 좁아졌습니다. 인천시 공업단지의 300m 대로변에 이런 식으로 주차한 차량은 200대가 훌쩍 넘습니다. 노상주차장 한 면을 차량 2대가 가로로 주차를 한 겁니다. 운전자들은 주차 공간이 부족해 어쩔 수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차는 많은데 탈 데는 없고 이렇게 돼야지나 좀 더 되는 건데 이 골목으로 뭐 버스가 다니는 것도 아니고. 구청에서 끼워둔 주차 협조 안내문인데요. 일부는 이렇게 바닥에 나뒹굴고 있습니다. 관할 구청 측은 지정된 주차구역 이외의 주차를 금지하는 주차장법 위반은 맞지만 주차구역에 차를 댔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는 통행방해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는 입장. 실효성 없는 안내만으론 다른 차량들만 계속 위험에 노출될 거란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임종민입니다. 이렇게 출입구를 떡하니 막아도 그동안은 마땅히 제재할 방법이 없었는데요. 앞으로는 과태료 부과와 견인 조치까지 가능해집니다. 배정현 기자입니다. 주차장 입구에 잠깐이라도 이렇게 차를 세워놓으면 큰 불편을 끼칠 수가 있죠. 그런데 앞으로는 과태료를 물어야 하고 차가 견인될 수도 있습니다. 기존에는 출입구를 막아도 처벌 규정이 없고 특히 아파트 상가 주차장은 사유지여서 강제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했다가 과태료 딱지가 붙은 외제차가 주차장 입구에 보복 주차를 하거나 주차 자리를 맡기 위해 주차선을 침범해 알박기를 해놓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겁니다. 그 위에다 알을 박아놓으면 내가 모르고 그냥 확 돌렸다가 그냥 빵 당근 사람들도 있고. 하지만 주차장법이 개정되면서 앞으로는 이런 차들을 지자체가 바로 견인할 수 있고 또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도 부과됩니다. 무료 공영 주차장에 한 달 이상 장기 주차를 하는 경우에도 최대 100만 원 과태료를 낼 수 있습니다. 무시할 금액은 전혀 아니라서 이제 본인도 경각심을 갖고 피하지 않을까. 개정안은 오는 8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배정현입니다. 네, 에너지 절감을 위해 시행 중인 공공기관 차량 2부제, 과연 잘 지켜지고 있는지 현장 카메라 팀이 정부 세종청사 일대를 훑어봤습니다. 겉보기엔 그런 듯 했는데요. 속을 들여다보니 단속을 피하는 묘한 꼼수가 공공연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유찬 기자입니다. 묘한 패턴 같은 게 있습니다. 짝수, 이것도 짝수잖아요. 얘도 짝수, 여기도 짝수입니다. 여기도 짝수, 옆에 차도 짝수, 여기도 짝수고 그 다음 차도 짝수입니다. 주차장 안쪽은 홀수 차량만 있고 주차장 바깥에 이면도에는 짝수 차량만 있는. 다음 날 가면 홀짝이 뒤집힙니다. 여기 홀수 차고 홀수 차. 여기도 홀수, 여기도 홀수입니다. 여기도 홀수고요. 여기 홀수, 홀수, 홀수. 청사 앞 공영 주차장은 2부제 단속합니다. 그러니 주차장 안 들어가고 바로 옆 도로에 댑니다. 불법 주차가 2부제 단속 피하는 꼼수인 겁니다. 저기 이면도로도 차가 많던데 그것도 같이 하시는 거예요? 여기 안에만. 바로 옆에 길은 안 하시는 거예요? 네. 아침 8시도 안 됐는데 이면도로 꽉 찹니다. 주차장 안쪽에 자리 많은데 밖에 대시는 것도 있어요. 방송사에서 나왔는데요. 2부제 되고 나서 어떻게 좀 이용하시는지 여쭤보러 나왔어요. 짝수 차량이시더라고요. 지금 홀수 날인데 단속 안 받으시려고 받게 되신 건지. 말씀 어려우실까요? 2부제 지켜야 하는 정부 청사 직원들입니다. 안에는 단속을 하는데 밖에는 안 해서 그러신 건지. 그래서 그러네요. 진짜 2부제 하고 나서 안쪽에 단속하니까 밖에 되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2부제 적용 제외의 차량 아니세요? 출근 시간 맞춰 차들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여기도 단속 피하는 꼼수 명당입니다. 공터여서 단속 자체가 없습니다. 홀수날 짝수차 몰고 온 공무원입니다. 오늘 걸리는 날이라서 그냥 이렇게 일시로 하고 아니면 심사
주차장 지하 주차장이구나. 원래는 차를 안 끌고 나오는 게 맞는데 주변에서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어떻게 하게 돼가지고 주변 교통 환경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도 있답니다. 출퇴근 거리 30km 이상이면 단속 제외지만 그 안쪽 거리에 사는 사람들은 차 없이 답이 없다는 겁니다. 집에서 출발하실 때 버스를 타시면 시간 얼마나 차이 나요? 버스가 없어요. 갈아타야 하고 아침에 한 7시쯤 나오면 아마 출근할 수 있지 않을까? 공지에서 한번 나오죠. 시간 안 맞으면 이제 한 2, 30분 걸어 나오면 대중교통 이용할 수 있는 거. 그럼에도 이부제 지키는 게 대다수입니다. 일부의 꼼수가 다수가 쌓아온 노력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번호판 보면은 여기는 못 되잖아요. 여기 다 삭제해야죠. 빨세겠네. 현장 카메라 유찬입니다. 네, 결혼정보업체 듀오 회원들의 인생 정보가 털렸습니다. 키, 몸무게, 학력, 재산까지 민감한 정보들을 기꺼이 제공했던 고객들은 분노를 터뜨리고 있는데요. 무려 43만 명에 이릅니다. 윤수민 기자입니다. 결혼정보회사 듀오의 회원가입 신청서입니다. 이름과 나이 같은 기본 정보는 물론 키, 몸무게, 주거 형태까지 세세히 적어야 합니다. 듀오는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왔습니다. 가입 시에는 가족관계 증명서, 그리고 혼인관계 증명서, 졸업증명서, 재직증명서를 필수로 모두 요구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렇게 모은 민감한 정보들이 한순간에 뚫렸습니다. 지난해 1월 직원의 업무용 PC가 해킹당하며 회원 43만 명의 개인정보가 대거 유출됐습니다. 보유기간이 지난 회원 정보 29만 8천여 건을 파기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듀오가 유출 사실을 알고도 72시간 동안 신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동안의 개인정보 유출이 이름이나 연락처 수준이었다면 이번에는 사실상 인생정보가 통째로 유출된 셈입니다. 회원들은 사생활이 아니라 삶 전체가 노출됐다며 분노를 터뜨립니다. 이게 내 유출이 됐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냥 산속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심정인 것 같아요, 진짜. 특히 유출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은 점도 논란을 키웠습니다. 따로 고지도 없었고 홈페이지나 문자 메시지 온 것도 없었거든요. 이것저것 물어볼 때는 연락도 잘 오고 그러는데 계보인은 회원들에게 유출 사실을 즉시 통지하라고 명령하고 듀오에 과징금 11억 9,700만 원과 과태료 1,32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듀오 측은 암호화된 채로 유출돼서 2차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반도체 산업이 우리 경제를 밀어올리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이 5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달성했습니다. 한국은행 전망을 2배 가까이 뛰어넘은 깜짝 선장입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올해 1분기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직전 분기 대비 1.7%. 2달 전 한국은행 전망치의 2배에 가깝습니다. 비결은 뭐였을까요? 핵심 동력은 반도체 수출이었습니다. 한국은행은 GDP 성장률에서 반도체 제조업의 비중을 약 55%로 잠정 집계했습니다. 결국 수출이 반도체를 포함한 IT 품목을 중심으로 5.1% 증가하면서 수입을 앞질렀고 지난해 4분기 역성장에서 반등세로 돌아선 겁니다. 반도체 대표 기업 두 업체의 실적을 보면 올해 1분기에 작년 연간 실적을 넘어섰거나 육박하는 수준으로 영업이익이 상당폭 늘어났습니다. 반도체 기업 호황에 따라 세수가 크게 증가할 거란 긍정적인 전망도 나옵니다. 최근 한 증권사는 올해 SK하이닉스의 법인세 비용을 36조 1,540억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삼성전자를 포함하면 올해 최대 114조 원 수준의 법인세가 거칠 거란 관측입니다. 지난해 국내 전체 법인세 세수는 84조 6천억 원으로 35%가량 증가할 수 있는 겁니다. 기업 성과급 인상으로 인한 근로소득세도 더 늘어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반도체 성장 그 중심에 SK하이닉스가 있습니다.
올해 1분기 꿈의 이익률 70%를 넘겼습니다. 창사 이래 최고의 실적을 넘어서 이 수익률로는 TSMC와 엔비디아도 제쳤습니다. 장호림 기자입니다. SK하이닉스가 올해 1분기 영업이익률 72%를 기록하며 글로벌 빅테크 가운데 수익성 1위에 올라섰습니다. TSMC와 엔비디아를 제친 겁니다. 1분기는 통상 계절적 비수기임에도 AI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수요 강세가 이를 상쇄하며 매출은 52조 5천억 원, 영업이익 37조 6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98%, 405% 급증, 4분기 연속 사상 최대 실적입니다. 시장은 계속 호황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오를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해서 한 96% 정도 지금 수익률을 보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주주로서 열심히해서 너무 감사하고 전문가들은 이 같은 실적 흐름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37조였잖아요. 그러면 이제 최소한 그 이상은 하는 거죠. 계속 37 곱하기 4 이상은 최소한 할 가능성이 높죠. SK하이닉스 주가도 오늘 0.16% 오른 122만 5천 원으로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 이런 꿈의 실적을 이룬 기업에 다들 들어가고 싶겠죠. 온라인에선 SK하이닉스 로고 이 점퍼가 인기고 취업 시장도 치열합니다. 하이닉스 열풍을 오은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로 위 슈퍼카들이 줄지어 한 방향으로 향합니다. 하이닉스 출근길이라는 AI 이미지입니다. 한 남성이 SK하이닉스 로고 점퍼를 입고 카페에 앉아 있습니다. 온라인에선 현 시점 최고의 소개팅 룩, 강력한 레이블링이라는 반응이 나옵니다. 소개팅 시장에 좀 나가 계시는 선배가 계신데 확실히 재작년에 비해 좀 성공률이 높아졌다고, 하이닉스 위상 올라간 것 같다고 얘기도 들리고, 최근 SK하이닉스 생산직 공개 채용 공고에 올라온 고민글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최종 학력을 고등학교 전문대학 졸업자로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일부 구직자들은 지원 자격을 맞추기 위해 학력을 낮춰 기재하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대학 졸업자도 받아달라는 장난 섞인 푸념글도 이어집니다. 이 높은 보상이라든지 부러움도 있고 또 경쟁 현실에 대한 한국 취업 시장에 대한 집단 심리를 보여주는 밈이라고 저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SK하이닉스 실적 호조와 고액 성과급 기대가 맞물리며 온라인에서는 관련 밈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오은선입니다. 국민의힘 창당한 지 6년이 가까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대선 승리도 하고 지방선거도 이기고 반면 계엄과 탄핵도 거쳤죠. 그 6년 동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성적표를 오늘 받아들었습니다. 지지율 15%. 후보들은 본인들의 지지율보다 낮은 당과 거리를 두려고 안간힘을 쓰는 모습입니다. 정성원 기자입니다. 오늘 발표된 정당 지지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48%, 국민의힘 15%. 국민의힘 지지도가 민주당의 3분의 1 토막 수준입니다. 2020년 9월 창당 이래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연령별로 50대 7%, 40대 9%, 한 자릿수도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특별한 이슈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15% 나온다는 거는 고정 지지층들 일부 극단적인 사람들 빼고는 다 떠난 거 아니에요? 전통적인 지지층들이. 지방선거 후보들에겐 당이 도움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발표된 조사에서 서울 당 지지율은 15%. 최근 30%대 후반 나오는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지지율보다 낮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가 양자 대결에서 40% 나오는 데 반해 부울경 당 지지율은 20% 절반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니 후보들 사이에선 당과 거리 두기가 확산 중입니다. 최근 오 후보와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는 함께 당 색깔인 빨간색이 아닌 초록 점퍼를 입은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오 시장 측 관계자는 장 대표의 든든한 우군인 김 지사마저도 거리 두는 거 아니겠냐고 해석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성원입니다. 장동혁 지도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보수의 성지 대구 경북 지지율도 뒤집혔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의 국민의힘 비호감도가 민주당보다 높았습니다.
민주당 후보는 공약을 발표하며 달리는데 야권은 아직 공천도 정리가 되질 않고 있습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오늘 발표된 대구 경북 지지율입니다. 더불어민주당 34%, 국민의힘 25%, 오차 범위 내 접전은 있었지만 오차 범위 밖에서 국민의힘이 뒤집힌 건 장동혁 체제 출범 이후 처음입니다. 국민의힘의 비호감도는 64%로 민주당 45%보다 높았습니다. 민주당 김부겸 후보는 일찌감치 선정돼 오늘 2호 공약을 발표했지만 통합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아직 후보도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는 일요일 추경호, 유영아 의원 둘 중 한 명으로 정해지는데 컷오프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은 오늘도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가능성이라는 건 항상 1에서 99%까지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함께 컷오프됐던 주호영 의원은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당의 이런 행태를 보면 만정이 떨어집니다마는 당원들과 척을 지고 싸우는 선거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이 와중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해당 행위를 하면 지방선거 후보자라도 교체할 수 있다고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한동훈 연대설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인데 지금 그게 중요하냐는 말이 당내에서 나옵니다. 손인혜 기자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방선거 후보자들을 향해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기강이 무너진 군대로는 전투에서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해당 행위를 한 사람이 후보자라면 즉시 후보자를 교체하겠습니다. 지도부 관계자는 재보궐 무공천 요구, 무소속 후보 선거 지원, 다른 후보와의 셀프 단일화 거론에 경고한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당내에선 한동훈 전 대표와 연대설이 나온 부울경, 박형준, 김두겸, 박완수 후보, 장 대표와 각을 세우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지방선거 전까지는 중단하기로 했던 징계도 사실상 재개될 전망입니다. 해당 행위하는 부분에 대한 징계가 있는 것은 공당으로서 당연한 부분이고요. 친한계 배현진 의원은 하다하다 후보들 겁박까지 않아 차라리 미국 가시라고, 안상훈 의원은 꽃가루 알레르기보다 더한 장동혁 알레르기가 후보들 사이에 만연하다고 반발했습니다. 국내임 한 관계자는 한동훈 전 대표 맡겠다고 초가 3간 다 태우는 모양새라고 지적했습니다. 한 중진 의원은 지금 교체하면 대안은 있냐며 선거는 당선이 목표인데 발상이 잘못됐다고 꼬집었습니다.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 민주당은 재보궐선거 공천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인천 지역부터 발표가 됐는데 송영길 전 대표,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이 공천됐습니다. 이제 관심은 경기 지역 교통 정리로 쏠립니다. 최주현 기자입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천시장에 출마하면서 공석이 되는 인천 연수갑. 민주당은 송영길 전 대표를 전략 공천했습니다. 인천 연수구 갑은 우리 당에게 녹록지 않은 지역이자 반드시 사수해야 할 핵심 전략 지역입니다. 송영길 전 대표의 중량감을 고려해 전략적으로 배치하였습니다. 송 전 대표는 개항의 자부심이 연수에서도 승리의 가치로 피어날 수 있도록 혼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때 경기 하남이나 광주 출마설이 나왔지만 인천시장 출신의 송 전 대표를 당이 배려했다는 평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전 지역구인 개항을은 친명 핵심으로 꼽히는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으로 결정됐습니다. 인천 공천이 마무리되면서 오히려 경기 지역 공천은 더 치열해졌습니다. 안산갑과 평택을, 하남갑이 관건입니다. 안산갑은 같은 친명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남국 전 의원이 맞붙고 있고 추미애 의원 지역구인 하남갑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출마한 평택을은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베트남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 서열 1, 2, 3위를 잇따라 만나면서 코리아 비즈니스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3대 교역국인 만큼 재계 총수들도 총출동했습니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베트남 측 인사들과 대화합니다. 최태원 SK 회장도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구광모 LG 회장은 명함을 꺼내 인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어제 국빈 만찬에 우리 기업인들이 총출동했습니다. 신짜오, 대한민국을 가로지르는 한강과 하노이를 품고 흐르는 홍강이 이 자리에서 하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쭉스케. 오는 4,800억 규모의 호치민 도시철도 차량 수출 계약을 체결하고 향후 베트남 원전 건설에도 우리 기업의 참여길이 열렸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틀간 베트남 권력 서열 1, 2, 3위를 모두 만났습니다. 한국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도록 총리께서 각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재용, 최태원 회장 등과 한 베트남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공급망, 원전, 인프라 협력 성과를 거둔 이 대통령은 내일 귀국합니다. 하노이에서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이 축구 최근 육군 특전사 이 본청 로비에 특전사 명예를 높인다면서 기념 조형물이 세워졌습니다. 드나드는 사람은 모두 볼 수 있는데 부대 편지 같은 3급 기밀로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솔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국방일보가 지난 1일 보도한 육군 특전사령부의 특수작전팀 명예회전당 제막식 사진입니다. 대원들의 명예를 높인다면서 사령부 본청 로비에 기념 조형물을 설치했습니다. 일반인도 신청하면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곳에 설치된 이 조형물엔 특전사 예하부대 현황과 중대급 지휘관, 선임 부사관의 실명과 계급이 적혀 있습니다. 문제는 이 정보를 조합하면 대대가 몇 개인지, 팀은 어떻게 짜여 있는지 부대 편제를 유추할 수 있어 사실상 3급 군사비밀 공개 아니냐는 논란입니다. 지휘관이 공석인 곳은 명패가 빠져 있어 어느 부대의 전력에 공백이 생겼는지도 파악이 가능합니다. 민주당 박선원 의원실은 군 내부에 비판 제보가 쏟아진다고 전했습니다. 외국군과 외부 손님이 수시로 드나드는 로비에 신상박제가 제정신이냐? 당사자들은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데 명예전당 운운하니 기가 찰 노릇이라는 내용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런 정보가 노출될 경우에 적대 세력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고 크게 악용될 수 있겠습니까? 특전사 측은 자체 보안성 검토 결과 이상이 없었다며 외부인의 사진 촬영을 금지하는 등 보안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네, 에스컬레이터에서 바쁜 사람을 위해 왼쪽은 비워놓는 한 줄 서기, 이젠 익숙하시죠? 이게 사고나 고장 위험을 높인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부가 다시 두 줄 서기 캠페인을 검토 중입니다.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김승희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약속이라도 한 듯 에스컬레이터 오른쪽으로 줄줄이 붙어 타는 승객들. 왼쪽은 걸어갈 사람들을 위해 비워놓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에스컬레이터 한 줄 타기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가 두 줄 서기를 장려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슬로건 같은 거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해놓으면 되잖아요. 두 줄로 타시면 더 안전합니다. 지난 10년간 에스컬레이터 사고는 528건, 죽거나 다친 사람도 552명이나 됩니다. 오른쪽 부품 마모율이 왼쪽보다 95%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 한 줄 서기로 걷거나 뛰는 사람이 많아 사고나 고장이 잦아진다는 지적입니다. 디디는 거하고 걷는 거하고는 한 10배 정도 차이가 나요. 시민들은 익숙한 방식을 바꿔야 할지 의문입니다. 빨리 갈 사람은 왼쪽으로 걸어 올라가라 이런 암묵적 룰 같은 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급한 미팅이 있어서 뛰어 올라가야 한다던가 아니면 뭐 버스 시간이 다 됐다던가 계단이 없는 경우에는 한쪽을 비워놔야. 행정안전부는 연구 용역 결과 등을 보고 두 줄 서기 캠페인을 진행할지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네, 한미 간 안보 이상 기류의 중심에 서 있는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 이번엔 서해 언급을 했습니다. 주한미군이 서해에서 더 많은 작전을 펼칠 가능성을 시사한 건데요. 서해는 중국과 맞닿아 있죠. 주한미군을 중국 견제로 쓰려는 미국과 중국의 반발도 고려해야 하는 우리나라, 또 다른 잠재적 갈등 요소로 꼽힙니다. 김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미 하원 군사위원회에 나와 주한미군 작전 범위를 서해로 넓힐 뜻을 시사했습니다. Maybe taking a look westward while also providing critical but more limited support to the North Korea mission.
주한미군이 한반도에만 집중했던 과거와 달리 중국 견제 작전에도 나설 수 있음을 내비친 겁니다. 서해는 대만 해협, 남중국 해와 이어져 있습니다. 중국 산둥반도 쪽에 중국의 해 공군 기지와 미사일 전력이 몰려 있어 미국 입장에선 중국 동부 전력을 감시, 대응할 수 있는 군사적 요충지입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해 11월에도 한반도가 거꾸로 그려진 지도를 공개하며 미군의 전투 범위를 서해 중심으로 시각화한 바 있습니다. 중국은 예민하게 반응해 왔습니다. 美日韩三国领导人代卫营会晤，在台湾、涉海等问题上对中方进行抹黑攻击。 우리 정부도 서해가 분쟁 지역으로 비화할 수 있어 조심스러운 대목입니다. 2달 전 주한미군 F-16 전투기가 서해로 출격하며 중국 측과 마찰을 빚었고 한미 군 당국 간 사과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최근 일본 군함이 대만 해협을 통과한 거에 중국이 발끈하면서 양국 간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군함 편대를 오키나와 인근 해역까지 출동시키며 맞불을 놨습니다. 베이징에서 이윤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첨단 레이더와 30mm 함포, 헬기 이착륙 갑판을 갖춘 군함이 바다 위를 항해합니다. 중국 해군의 주력 군함인 바오터우함입니다. 131년 전 청일전쟁 패배로 일본과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은 날인 지난 17일,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이 대만 해협을 통과하자 중국은 군함 편대를 일본 오키나와 인근 해역에 출동시켰습니다. 요코하테 수로를 지나 서태평양에 진입한 뒤 어제 다시 요나구니 수로를 통과했습니다. 사흘 새 일본 인근 해역을 2차례 통과하며 무력 시위를 벌인 겁니다. 133编队完成西太平洋海域演训活动，经与西水道返回，有效检验了部队远海作战能力。 특히 대만과 110km 떨어진 요나구니 섬은 일본이 중거리 방공 미사일 기지를 추진하고 있어서 중일 간 긴장이 높아지는 지역입니다. 지난해엔 오키나와 인근 공해상에서 중국 항공모함 랴오닝함 전투기가 일본 전투기를 레이더로 조준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중국 매체들은 대만 해협 등에서 중일 간 군사적 긴장이 당분간 계속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이윤상입니다. 전쟁은 남의 일이란 듯 전직 이란 외교관의 아들이 호화 생활을 SNS에 과시해 논란입니다. 전쟁의 참상을 겪고 있는 이란 국민들은 이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김재혁 기자입니다. 명품 브랜드로 한껏 치장한 남성이 한 여성과 함께 비행기로 다가갑니다. 남성의 전용기입니다. 비행기 앞에서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현지 시각 어제 SNS에 올라온 영상 속 주인공은 전 베네수엘라 주재 이란 대사의 아들 사샤 소반입니다. 테헤란 부유층의 아들로 유명세를 떨치다 지금은 스페인에 머무르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란 내 전쟁 피해가 커지는 가운데 전용기를 타고 세계 곳곳을 여행하는 행보가 논란이 됐습니다. 소바니는 전용기 안에서 햄버거를 먹으며 더 이상 전쟁은 없고 평화만 있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소바니는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과 자금 세탁 혐의로 이란 당국의 수사망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소바니는 이란에서 권력층 자녀를 비판적으로 부르는 말 아가사디의 대표적인 인물로 국민적 분노를 폭발시키는 촉매제가 됐습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관련 뭔가 결정을 할 때면 꼭 수상한 베팅, 거래가 벌어진다 이런 의심이 있어 왔죠. 이번에 휴전 연장을 발표하기 직전에도 수상한 거래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우리 돈 약 6,300억 원어치 베팅이 유가 하락에 몰렸습니다. 이혜주 기자입니다. 현지 시각 그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격 휴전 연장을 발표한 SNS 글입니다. 그런데 이 글이 올라오기 직전 투자자들이 대거 유가 하락에 베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런던 증권거래소 그룹 데이터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SNS 글을 올리기 15분 전 영국 시장에서 약 4억 3천만 달러, 우리 돈 6,361억 원 규모의 브렌트유 선물 매도가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브렌트유 가격은 거래가 물린 2분 사이 배럴당 100.66달러로 소폭 하락했고 휴전 연장 발표 이후에는 96.83달러까지 급락했습니다. 로이터는 브렌트유 시장이 마감된 후 거래량이 매우 적은 시간에 대규모 매도가 이뤄진 점도 특이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직전 원유 가격 하락에 대규모 베팅이 이뤄진 건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지난달 이란 전력 인프라 공격 연기 발표 15분 전, 지난 7일 2주 휴전 발표 몇 시간 전, 17일 호르무즈 개방 약 20분 전, 총 21억 달러 규모 거래가 이뤄졌습니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거래가 수상하다고 보고 내부 정보 유출 가능성을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 네, 러시아의 도심에서 차량 한 대가 보행자를 덮친 뒤 하천으로 추락했습니다. 운전자가 갑자기 의식을 잃은 건데요. 아찔한 사고 순간 성혜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빠른 속도로 달려오던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갑자기 방향을 잃더니 인도 위 보행자를 들이받습니다. 뒤이어 강변 난간을 들이받고는 다리 아래로 곤두박질 칩니다. 운전자는 물에 빠져 뒤집힌 차 문을 열고 헤엄쳐 나왔습니다. 51살 남성 운전자는 운전 중 갑자기 의식을 잃었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영국의 한 카페 안, 한 남성이 손님에게 다가가 다짜고짜 가슴에 흉기를 들이댑니다. 그 순간 손님이 자리에서 일어나 흉기를 든 남성을 주먹으로 가격하며 제압합니다. 무차별 살상으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지만 시민의 용기 있는 대처가 비극을 막았습니다. 시뻘건 불길과 시커먼 연기 기둥이 하늘로 치솟습니다. 멕시코 콜리마주 고속도로에서 유조차가 전복되며 폭발 화재가 발생한 겁니다. 뿜어져 나오는 화염에 인근 교통은 마비됐고 당국은 도로를 통제했습니다. 결승전 100m를 남겨두고 다리에 쥐가 난 마라톤 주자. 주저앉았다 일어나길 반복해보지만 제대로 서지도 못합니다. 뒤따르던 선수들이 레이스를 멈추고 그를 일으켜 세웁니다. 세 사람은 어깨동무를 한 채 관중들의 환호 속에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미국, 브라질, 영국으로 국적도 다른 세 사람이 스포츠맨십을 보여줬습니다. 영국 가디언은 함께일 때 더 강하다는 걸 알게 해줬다고 평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성일환입니다. 네, 미국 뉴욕의 지하철에서 한 남성이 입은 재킷이 화제가 됐습니다. 흰 재킷 위로 뭔가 꿈틀거리는데 도대체 이게 뭘까요? 장하연 기자입니다. 지하철 플랫폼에 흰 재킷을 입은 남성이 서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 남성이 입은 옷 안에 바퀴벌레가 가득합니다. 이달 초 뉴욕 지하철에서 바퀴벌레 재킷을 입은 남성이 목격되며 화제가 됐습니다. 알고 보니 한 의류회사가 마케팅을 위해 만든 것이었습니다. NBA팀 뉴욕 닉스를 바퀴벌레 같다고 비유한 한 기자의 발언을 두고 바퀴벌레라는 비하 표현을 뉴욕의 끈질긴 생존력을 상징하는 의미로 뒤집었다며 재킷을 만든 겁니다. 주택가 나무 위에 아기곰 한 마리가 걸려 있습니다. 떨어지지 않으려 애쓰지만 이내 잠에 취해 나무 밑 사람들이 펼치고 있던 안전망으로 떨어집니다. 현지 시각 그제 미국 뉴욕 알바니 지역에 어린 흑곰이 나무에서 내려오지 못하자 경찰과 환경당국이 출동해 곰을 마취해 안전히 구조했습니다. 온실 속 검은 꽃잎을 펼친 거대한 식물의 냄새를 맡은 사람들이 인상을 찌푸립니다. And it smelled like genuinely exactly like rotting flesh. 현지 시각 지난 16일 미국 마운트 홀리우드 대학 온실에 희귀 식물인 시체꽃이 꽃을 피웠습니다. 시체가 썩는 듯한 악취를 풍긴다고 해서 시체꽃이라 불리는 아모르포팔루스 티타늄은 최대 3m, 100kg까지 자라는 대형 식물로 수년에 한 번 불규칙하게 꽃을 피우는 희귀 식물입니다. 주차된 차량 위로 골프공만한 우박이 쏟아지고 하얗게 덮인 도심 한가운데로 흙탕물과 함께 우박 덩어리들이 흘러내려갑니다. 현지 시각 그제 스페인 카탈루냐 지역에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일부 지역에선 우박 덩어리로 하수관이 막혀 도심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연입니다. 내일은 낮 기온이 크게 오릅니다. 따라서 일교차도 커지겠고요. 동쪽 지역은 대기가 건조하고 바람도 세서 산불 위험이 높아졌습니다.
내일 서울은 아침 기온 10도로 출발해 낮에는 26도까지 오릅니다. 평년보다 7도나 높은데요. 대전과 전주는 최고 25도까지 오릅니다. 오늘은 일교차가 15도 정도였는데요. 내일은 20도 안팎으로 더 커지겠습니다. 중부와 경북에는 건조특보가 확대됐고요. 경북에는 강풍특보까지 내려져서 산불 위험이 높겠습니다.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주말까지는 맑고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월요일에는 중부에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